2024년 달러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8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기축통화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믿기 어렵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이 달러 없이 거래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50년 만에 석유 달러 협정을 파기했습니다. 유럽은 독자적인 디지털 유로를 준비 중입니다. 한국도 디지털 원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금융혁명입니다. 당신의 통장, 당신의 자산, 당신의 미래가 모두 달라질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신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달러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게 됐는지 말입니다.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세계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미국이 제안했습니다. 달러를 금과 연결하고 모든 국가는 달러로 거래하자. 당시 미국은 세계 금의 7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971년 닉슨이 금 태환을 중단했지만 달러 패권은 계속됐습니다. 왜일까요? 석유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밀약을 맺었습니다. 석유는 오직 달러로만 거래한다. 전 세계가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입니다. 80년 동안 미국은 이 시스템으로 전 세계를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미국은 러시아를 SWIFT에서 퇴출시켰습니다.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완전히 차단한 것입니다.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중국이 그랬습니다. 미국이 마음으로 우리를 차단할 수 있구나. 그 순간부터 중국은 움직였습니다. 2023년 중국과 브라질이 위안화로 직접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아르헨티나도 위안화 결제를 합의했습니다. 인도는 루피화로 러시아 석유를 삽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의 위안화로 석유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6월 50년간 유지됐던 석유 달러 협정이 만료됐습니다.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달러 없는 세상이 시작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신뢰의 붕괴입니다. 미국 국가 부채는 34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GDP의 130%입니다. 매년 1조 달러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빚을 갚을까요? 아무도 갚지 못합니다. 대신 달러를 더 찍어냅니다. 2020년 코로나 때 5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전체 달러의 40%를 2년 만에 찍어낸 것입니다. 결과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당신의 돈이 조용히 가치를 잃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기화입니다. 미국은 달러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는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합니다. 러시아가 그랬고, 이란이 그랬으며, 베네수엘라가 그랬습니다.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달러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중국은 준비해 왔습니다. 2014년부터 디지털 위안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260억 위안을 투자했습니다.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현재 2억 6천만 명이 디지털 위안화 지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래액은 7조 위안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실험이 아닙니다. 실전입니다. 중국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1대1로 국가들의 디지털 위안화를 확산시킵니다. 파키스탄, 태국, 아랍에미리트가 이미 참여했습니다. 60개 이상의 국가가 위안화 결제 시스템에 가입했습니다. 목표는 무엇일까요? 달러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완전히는 아니어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위안화가 주도권을 잡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2021년부터 디지털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직접 주도합니다. 2025년 시범 운영, 2028년 정식 출시를 목표로 합니다. 왜 서둘까요? 달러 의존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유럽 기업들에게도 제재를 가합니다. 이란과 거래하면 처벌하고 러시아와 거래하면 벌금을 물립니다. 유럽은 분노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 독자적인 화폐 주권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유로가 그 해답입니다. 유럽 내에서는 디지털 유로로
대외 거래는 달러 없이 직접 결제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적극적입니다. 19개 유로존 국가가 하나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경제 블록의 독립 선언입니다. 한국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1년부터 디지털 원화 실증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2단계 실험까지 완료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고민이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동시에 중국은 최대 교역국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디지털 달러 시스템에 참여할까요? 아니면 독자 노선을 걸을까요? 현실은 냉정합니다. 대중무역 비중이 대미 무역의 2배입니다. 중국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보는 미국에 의존합니다. 딜레마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하이브리드입니다. 디지털 원화를 독자 개발하되 양쪽 모두와 호환 가능하게 만듭니다. 줄타기 전략입니다. 위험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전 세계 130개국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11개국은 이미 출시했습니다. 바하마, 자메이카, 나이지리아가 앞서갑니다. 장점은 명확합니다. 송금 비용이 사라지고 거래 속도가 빨라지며 금융 포용성이 높아집니다. 은행 계좌 없이도 돈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통제입니다. 중앙은행이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서 무엇을 사는지 다 압니다. 원하면 당신의 돈을 동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합니다. 디지털 위안화로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합니다. 이것은 자유의 문제입니다. 편리함과 프라이버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암호화폐가 등장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파이코인, 그리고 수많은 알트코인들입니다. 이것들은 정부가 통제하지 않습니다. 국경도 없고 검열도 없습니다. 완전한 탈중앙화입니다. 달러 패권이 무너지는 지금 암호화폐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도 그랬습니다. 실험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한계도 명확합니다.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하루에 10%씩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이것을 화폐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했습니다. USDT, USDC, 달러에 고정된 암호화폐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달러를 벗어나려고 만든 암호화폐가 달러에 의존합니다. 진짜 독립은 아직 멉니다. 이제 본질을 봐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화폐 전쟁입니다. 누가 미래의 기축통화를 장악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19세기는 파운드의 시대였습니다.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20세기는 달러의 시대였습니다. 미국이 패권을 쥐었습니다. 21세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위안화를 밀고 유럽은 유로를 내세우며 신흥국들은 자국 화폐를 지킵니다. 미국은 필사적으로 달러를 방어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닙니다. 매년 달러의 비중이 줄어듭니다. 2000년 세계 외환 보유액의 71%가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58%입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달러 시대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브릭스를 주목해야 합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UAE, 이집트, 아르헨티나가 합류했습니다. 이제 브릭스 플러스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45%, GDP의 36%를 차지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탈달러 무역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2024년 카잔 정상회담에서 논의됐습니다. 브릭스 공동 화폐 발행입니다. 금으로 뒷받침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적극적입니다. 서방 제재로 고통받고 있으니까요. 중국도 찬성합니다. 위안화 국제화의 발판이 됩니다. 인도는 조심스럽습니다. 중국이 너무 강해지는 것을 경계합니다. 하지만 결국 합의할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금 매입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2년 동안 500톤 이상 샀습니다. 러시아, 인도,
터키도 적극적입니다. 왜일까요? 달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은 영원합니다. 정부가 찍어낼 수 없고 가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5,000년 동안 인류는 금을 신뢰해 왔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금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브릭스가 금 기반 화폐를 논의하는 이유입니다. 1944년 브레튼 우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미국이 아니라 다자간 시스템입니다. 어느 한 나라가 독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금을 기준으로 거래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근본이제입니다. 과거로의 회기처럼 보이지만 실은 미래입니다.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패드나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달러입니다. 보스턴 연방은행과 MIT가 협력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반대가 큽니다. 공화당은 반대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감시하는 도구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도 조심스럽습니다. 은행들이 반발합니다. CBDC가 나오면 은행 예금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딜레마입니다. 디지털 달러 없이는 중국에 뒤처집니다. 하지만 도입하면 내부 갈등이 폭발합니다. 시간은 흐르고 중국은 앞서갑니다. 미국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패권 국가로서는 치명적입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봐야 합니다. CBDC와 블록체인은 다릅니다. CBDC는 중앙화된 시스템입니다. 중앙은행이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자유는 제한됩니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입니다. 누구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자유롭지만 느리고 복잡합니다. 미래는 어느 쪽일까요? 아마도 둘 다입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일상적인 거래는 CBDC로 빠르게 처리하고 큰 자산은 블록체인으로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중국은 CBDC를 밀고 미국은 블록체인 기업들을 키웁니다. 유럽은 양쪽을 모두 연구합니다. 한국도 두 가지를 다 준비합니다. 결국 이기는 쪽은 두 기술을 가장 잘 결합하는 나라입니다. 기술 전쟁의 승자가 금융 전쟁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시적인 변화는 알겠는데 개인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첫째, 분산입니다. 달러만 갖고 있지 마십시오. 원화, 엔화, 유로, 위안화로 나누십시오.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마십시오. 둘째, 실물 자산입니다. 금, 은, 부동산은 화폐가 무너져도 가치가 남습니다. 포트폴리오의 10%는 금에 투자하십시오. 셋째,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을 조금 보유하십시오. 전체가 아니라 5% 정도면 충분합니다. 넷째, 공부하십시오. 경제 뉴스를 읽고 금융 흐름을 이해하십시오. 무지는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다섯째, 빠르게 움직이십시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망설이면 기회를 놓칩니다.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기업들도 적응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계속 축적합니다. 애플페이, 구글페이는 디지털 결제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중국의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는 10억 명이 사용합니다. 이들은 이미 디지털 화폐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CBDC가 나와도 즉각 연동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업들은 JP모건은 자체 블록체인을 개발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암호화폐 거래 데스크를 열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CBDC 인프라에 투자합니다. 뒤처지는 기업은 사라질 것입니다. 코닥, 블록버스터, 노키아처럼 말입니다. 적응하는 기업은 번성할 것입니다. 아마존, 넷플릭스, 애플처럼 말입니다.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금융전쟁은 지정학으로 이어집니다. 세계가 두 블록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서방 블록과 브릭스 블록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한국은 한쪽입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 사우디는 다른 쪽입니다. 냉전의 재현입니다. 차이점은 이번에는 군사가 아니라 경제입니다. 화폐가 무기입니다. 미국은 달러로 제재하고 중국은 위안화로 유혹합니다. 중간에 낀 나라들은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한국이 그렇고 인도가 그렇습니다. 양쪽 모두와 거래하고 싶지만
결국 한쪽을 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경제가 무너집니다. 무역이 끊기고 투자가 사라지며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이것은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외교가 중요해집니다. 경제 외교가 안보 외교보다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갈립니다. 첫 번째, 달러 유지입니다. 미국이 개혁하고 디지털 달러를 성공적으로 출시하며 동맹국들과 연대를 강화합니다. 가능성은 30%입니다. 두 번째, 다극화입니다. 달러, 위안화, 유로가 공존합니다. 지역마다 다른 화폐를 씁니다. 아시아는 위안화, 유럽은 유로, 미주는 달러입니다. 가능성은 50%입니다. 가장 현실적입니다. 세 번째, 위안화 패권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새로운 기축통화가 됩니다. 가능성은 20%입니다. 낮지만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느 시나리오든 확실한 것은 달러 독주 시대는 끝났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미래에 베팅하시겠습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탈달러 시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디지털 주권화폐는 현실이 됐습니다.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입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10년 안에 완성될까요? 아니면 30년이 걸릴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각국은 금융 주권을 되찾으려 합니다. 미국의 일방적 지배를 거부합니다. 새로운 균형을 찾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평화롭지 않을 것입니다. 충돌이 있을 것이고 위기도 올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준비됐습니까? 자산을 분산했습니까? 공부하고 있습니까? 변화를 읽고 있습니까? 준비된 자만 살아남습니다. 무지한 자는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전환점에서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가 만들어질 때 달러를 믿은 사람들이 불을 쌓았습니다. 1971년 금태환이 중단될 때 금을 산 사람들이 자산을 지켰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비트코인을 믿은 사람들이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지금이 그런 순간입니다. 80년 만에 찾아온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과거에 집착하며 달러만 붙잡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미래를 보며 새로운 화폐 질서를 준비할 것입니까? 행동하십시오. 오늘 당장 움직이십시오. 금을 사십시오. 암호화폐를 연구하십시오. 디지털 화폐를 이해하십시오. 분산 투자하십시오. 10년 후 당신은 오늘의 선택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탈달러 시대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디지털 주권화폐는 위협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셨습니까? JUST PIIT